여섯째 마당. 역사 침탈 동북공정은 끝났다. 이제 역사 독립운동을. 1. 동북공정은 끝났다. 이제는 역사 독립운동을. 2. 세계 평화를 위해서 패권주의 역사 침탈을 막는 길. 1. 동북공정은 끝났다. 이제는 역사 독립운동을. 1. 이날 목 놓아 통곡하노라. 역사 침탈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1905년 일본의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알린 황성신문 장지연 선생 논설이 생각났습니다. 이날 목 놓아 통곡하노라. 아 원통한 지구, 아 분한 지구, 우리 2천만 동포여, 노예가 된 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단군과 기자 이래 4천년 국민 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홀연 망하고 말 것인가? 원통하고 원통하다. 동포여 동포여. 라고 비통해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우리나라 역사 침탈은 끝났다. 이제 독립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나라 5천년 역사 가운데 3,200년을 빼앗겼고 1,300년은 반식민지 역사가 되었으니 어찌 일야방성대국으로 끝나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역사학자로 할복을 해도 부족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 민족에게 이 사실을 솔직하게 알리고 힘이 남아있다면 독립운동에 필요한 핵폭탄을 만드는 것이 도리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 여러분, 그리고 남북 코리아와 해외에 계시는 9천만 동포 여러분, 오늘의 현실을 지금까지 없었던 국난으로 보시고 빼앗긴 우리 역사를 되찾는데 모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2. 나는 왜 2017년 이 연구를 다시 시작하였는가? 1. 시진핑과 트럼프가 초청한 고구리 연구. 글쓴이는 2009년 정년 퇴임하고 입산하여 3년간 생사 문제를 공부한 뒤 2012년 하산하여 불교 공부와 통일 한국의 이름 연구에 전념하고 있었다. 퇴임하고 8년 동안 고구리 연구에 완전히 손을 떼고 학회 행사도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퇴임한 지 8년 만에 다시 고구리 연구를 시작한 것은 순전히 중화인민공화국 시진핑 때문이었다. 2017년 4월 6일 미국 마라라고에서 친화 대통령 시진핑과 트럼프가 정상회담을 가졌다. 6일 뒤인 4월 12일 트럼프가 월스트리트 저널과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자 그는 차이나와 한국의 역사 이야기로 들어갔다. 북한의 역사가 아니라 코리아 전체의 역사 이야기다. 당신은 그러니까 수천 년, 그리고 수많은 전쟁, 그리고 한국은 사실상 친화의 일부다라는 것에 관해 이야기했지요. 10분 동안 시진핑의 역사 이야기를 듣고 난 뒤 나는 쉽지 않겠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트럼프는 한국 역사에 관한 한 백지나 다름없다. 한중 관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만들어내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므로 듣지 않았으면 만들 수 없는 문장이다. 결론적으로 시진핑은 한국은 사실상 친화의 일부라고 트럼프에게 말한 것이다. 시진핑이 한국은 친화의 일부라고 한 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이 동북공정을 통해서 훔친 역사를 G2 정상회담 현장에서 실제 활용한 최초의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시진핑이 미국 트럼프에게 한 역사 강의는 10분에 불과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이
지난 40년간 거국적으로 추진한 역사 침탈의 결과를 한마디로 줄여 말한 것이며 동북공정 성과를 외교에 적용한 결정판이었다. 2. 2017년 동북공정 끝나고 한국 고대사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사가 되었다. 이 신문 기사를 읽고 불길한 생각이 들어 바로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가장 큰 포털인 백도에 들어가 고구리를 비롯한 우리 역사 관련 나라 이름을 위주로 검색해 보았다. 그리고 끝났구나라는 장탄식이 저절로 흘러나왔다. 그때 검색한 결과가 바로 이 책의 5째 마당에 실린 것이다. 글쓴이는 동북공정은 2007년에 중단되었다거나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믿는 학자나 국민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8년 만에 언론에 보도 자료를 냈다. 글쓴이는 동북공정은 이미 끝났고 지금은 고조선, 부여, 고구리, 발해를 중화인민공화국 국사로 일반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빨리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하였다. 큰 신문이나 방송이 한 군데도 보도하지 않고 알고 지내던 브레이크 뉴스에서만 기사를 냈다. 그거 늘 듣던 소리 아니야? 그건 다 엉터리 같은 소리야. 신경 쓸 것 없어. 이처럼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 침탈에 대한 내성이 생기고 어느 사이 기사거리도 안 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다. 컴퓨터에 문제가 생겨 당시 보낸 보도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데 브레이크 뉴스에 보니 마지막에 이렇게 경고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한국은 이 문제를 모든 힘을 다 동원하여 그 내용과 과정을 파헤쳐 온 세계의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중화인민공화국은 이 사실을 서서히 일반화시키는 작업에 들어가 마치 대만처럼 어느 사이 온 세계가 정말 친화의 일부로 알게 되는 재난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처럼 국권에 대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15명이나 되는 대통령 출마자들이 모두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것은 대통령이 누가 되는 것보다도 몇백 배 중요한 일이다. 만일 아베가 미국 가서 한국은 사실상 일본의 일부다고 했어도 그렇게 침묵을 지킬 것인가? 앞에서 2017년과 2021년의 백도백과 변화사항을 보면 2009년 중화인민공화국은 동북공정을 마치고 2016년까지 보완하여 마무리한 뒤 2017년부터는 완전히 자국사로 바꾸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7년만 해도 아직 동북공정 성과를 완전히 백과사전에 적용하지 못하였으나 2020년 판을 보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보았다. 한 가지 더 특이한 것은 바로 그때 대통령 선거 무렵이었다는 것이고 지금 다시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이다. 그해 2017년 6월 2일 광주 경영자 총회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와 이 주제를 강의하면서 이른바 한중 역사 전쟁은 초전에 교과서 왜곡만 빼놓고 완전히 점령당하였다. 마치 수도권만 빼놓고 다 점령당한 상태에서 적국의 휴전 제의에 동의한 꼴이 되었다라고 사실을 알리고 우선 이 사실을 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강연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 공감하여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고 어떤 교수는 청와대에 청원까지 하였지만 그 뒤 다시 조용해졌다. 3. 동북공정, 이친사건, 무감각해진 국민감정.
동북공정 백서를 내자. 1. 3년간 중화인민공화국 역사침탈 40년 자료 연구. 아무리 이야기해도 국가나 사회나 학자나 국민이 그 심각성을 느끼지 않으므로 그때부터 그동안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각종 산하기구와 학자들을 동원하여 역사 침탈을 하였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된 고구려 연구재단이나 동북아 역사재단은 무엇을 하였는지 정확하게 백서를 만들어 발표하기로 하였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역사 침탈하면서 쓴 무기에 대항할 수 있는 사론도 준비해야 하였다. 우선 동북공정과 역사 침탈에 관계되는 자료를 모두 한자리에 모아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 침탈 40년사를 틈나는 대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동북사지 분석을 통해 2004에서 2009년에 동북공정이 끝나고 그 결과로 백도백과를 통해 일반화시킨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동북사지 12년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동북공정은 2002에서 2008년까지 7년간 완료하고 2009년에 그 결과를 발표하면서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2017년까지 보충 연구를 진행한 뒤 동북사지는 동북공정이라는 임무를 마치고 폐간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3년 동안 이 문제에 집중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한 결과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이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알리기 시작한 것이 2020년 말이었다. 2. 중화인민공화국 눈치 보는 학자들. 고구려 발해학회 전국 고구리 발해학 대회 기조 강연. 마침 전국 고구리 발해학 대회 기조 강연 요청이 왔다. 기조 강연에서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를 처음으로 학계에 보고하게 되었다. 그런데 학회 측에서 강연 제목을 중화인민공화국의 우리 역사 침탈은 끝났다. 이제 역사 독립운동을 이란 제목이 너무 강하니 공식적으로는 고구리 발해 연구의 현황과 과제로만 하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공고할 때는 제목을 그렇게 부드럽게 만들었다. 당일 기조 강연에서 동북공정은 끝났을 뿐 아니라 백도백과를 분석해본 결과 이미 그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실용 단계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발표하였다.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 강연이 끝난 뒤 종합 토론에서 미국의 한 교수가 이 문제를 다루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 침탈을 규탄하는 의지를 모아야 한다는 취지의 질문을 올렸으나 어떻게 된 일인지 토론이 진행되지 않았다. 대회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 바로 고구리 발해를 연구하는 학자들이므로 이 문제를 직접 다루는 학술 대회를 열거나 적어도 성명서라도 내자는 제안이 있을 줄 알았다. 그러나 대회가 끝난 뒤 회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선생님 뜻은 잘 알겠지만 앞으로 러시아 중화인민공화국과 공동 학술 대회도 갖고 현장도 가려면 학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분명히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쓴이도 현장을 답사할 때나 국제회의를 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회장의 말을 듣고 이해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고구리와 발해를 연구하는 학회가 벌써 중화인민공화국의 눈치를 보면서 연구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내심 놀랐다. 2003년 처음 동북공정 사실을 알았을 때 17개 연구단체가 연합하여 동북공정을 규탄하고 학술 연구를 통해서 반박하겠다고 하였는데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 많던 단체는 어디로 갔는가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직접 그 주제를 연구하는 고구려 발해학회도 이렇게 몸을 사리는데 어떤 학회가 나서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4. TV와 신문의 반응. 2021년 1월 말쯤 3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침탈한 우리 역사 되찾기 3.1 선언이란 행사를 기획하고 매스컴에 보도 자료를 냈다. 그리고 TV와 신문 두 곳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1. 방영하기 전 동북공정 이야기, 통째로 빠진 이야기.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277회 김치도둑과 전파공정 2021년 2월 27일 토요일 19시 40분 방송. 보도 자료를 보고 가장 먼저 연락해온 곳이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라는 프로의 담당 기자였다. 그리고 우리는 한 팀이 되어 한 달 동안 열심히 프로를 만들었다. TV, 조연출, 작가, 카메라맨들이 고구리 고리연구소에 3번이나 와서 협의하고 촬영하고 보충 촬영까지 하였다. 그리고 방영 일주일 전에는 방송국에 가서 글쓴이가 직접 찍은 중화인민공화국 현지 영상을 설명하는 장면도 녹화를 하였다. 그런데 방영 일자가 다 되어도 예고편은 물론 프로 제목도 뜨지 않았다. 그래서 함께 작업했던 기자에게 카톡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냈다. 끔찍한 얘기. 오전에 취재하러 온 한 일간지 기자가 한 말. JTBC는 친화 자본이 일부 들어가 있는데요. 카카오도 그렇고요. 그런데 동북공정 내보낼 수 있을까요? 지금이 무슨 일제강점기요? 일제강점기에도 독립자금 모아 독립운동 하였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요. 만일 그렇다면 그런 방송국 국민이 가만두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모레가 방영인데 아직 예고편은 물론 제목도 안 올라오니 살짝 걱정되네요. 준비되는 대로 바로 연락 주세요. 바로 제 SNS에 시청 독려하겠습니다. 보정. 기자는 예정대로 방송 나갑니다 라고 하였다. 그런데 막상 방영된 내용을 보니 역시 동북공정은 통째로 드러내어 하나도 다루지 않고 1시간 내내 김치공정과 동북공정하고 상관이 없는 전파공정 이야기만 하다 끝냈다. 역시 JTBC 탐사 프로도 동북공정 이야기는 방영하지 못한 것이다. 프로가 끝나고 나는 작가와 기자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 역시 끔찍한 일이 일어났네요. 이거라도 내보내느라 애쓰셨습니다. 내가 역사 전쟁에서 친화와 싸우는 것보다 한국에서 싸우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하였던 것 기억나죠? 섭섭하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30년간 내내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기억하세요. 이런 방송사고가 어찌 기자나 작가 때문이겠는가? 자세히 묻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방송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 다만 글쓴이가 이처럼 앞뒤 사정을 밝히는 것은 앞으로 역사 찾기 독립운동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다. 2. 진영 싸움으로 악용하는 신문 독자들의 반응. 조선일보 2021년 3월 1일 수나라의 고구려 침략 중교과서 내전으로 서술. 신문에서는
유일하게 사학과를 나와 역사 문제에 조예가 있는 조선일보 유석재 기자가 3일 행사를 비중 있게 다루어 주었다. 그리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다. 20년 만에 선생님 기사 취급하니 감개무량합니다. 글쓴이는 이 기사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이 궁금하였다. 그래서 찬찬히 읽어보니 참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부 중화인민공화국을 규탄하는 글도 있지만 80% 이상이 현 정권을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여기서 그 내용을 그대로 옮길 수 없을 만큼 과격한 용어를 써서 정치적 반대파를 공격하는 기회로 삼고 있었다. 동북공정 문제는 야당이나 여당, 좌파나 우파, 남한이나 북한을 떠나 우리 민족사 전체에 관련된 큰 문제인데 이런 중차대한 역사 전쟁도 적 앞에서 서로 세력을 다투는 파당 싸움의 도구로 쓰고 있는 독자들이 참으로 한심하였다. 우리가 모두 합쳐도 힘이 모자라 이미 넘어간 판인데 이 사태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 방법을 제시한 글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내가 너무 낙심하자 한 분이 이야기하였다. 신문에 댓글을 다는 꾼들이 있어 어지럽히는 것이지 그것이 결코 국민의 의견이 아닙니다. 그들의 숫자는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국난이 일어나면 우선 난부터 막아야지 그것마저 파당을 위한 싸움거리로 삼는 국민이 있다는 자체가 앞으로 독립운동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거리로 등장하였다. 한 가지 다른 문제도 드러났다. 식민사관의 영향으로 국내 사학계가 한민족사의 무대를 한반도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입니다. 고구리, 신라, 백제, 고조선의 역사가 모두 친화 대륙을 휘저으며 살아온 기마 민족의 역사인데 이것을 우리 역사가 아니라고 스스로 우기고 있으니 고구리가 친화의 역사가 되고 앞으로는 백제와 신라의 역사까지 모두 친화에게 빼앗길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친화 대륙의 동해안 지역에 있던 수많은 신라소와 신라방들이나 천문학자 박창범 교수가 밝힌 친화 대륙에서만 관측할 수 있는 수많은 일식을 기록하고 있는 삼국시대 사료들이 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른바 제야사학의 제도권 사학에 대한 공격이다. 제도권 사학은 역사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전쟁이 끝났는데도 그 결과에 관해 관심이 없고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도 아직 애국심이 남아있고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팀이 이른바 제야사학이다. 동북공정에 제대로 대처 못한 학자들에게 제야사학자가 비판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제야사학자들이 주장하는 논리를 가지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 침탈을 물리칠 수 있는가? 그것도 가능성이 없다. 제야사학이 내걸고 있는 환단고기의 사료적 가치에 대한 논란이 국내에서조차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연구 수준은 이미 한국의 사료 검토 단계도 넘어섰다. 우리나라 사서에서 단군이 가장 먼저 기록된 삼국유사에 인용한 단군도 위서에 위탁하였다고 치고 나왔고 조선 왕조 안정복이 동사 강목에서 단군 이야기는 허망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보았다는 내용도 다 찾아내 역공하는데 과연 한당국이 가지고 그들과 싸울 수 있는 무기로 쓸 수 있는지 제야에서도 냉정하게 되돌아보아야 한다.
글쓴이가 우리 역사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사가 된 상태를 이야기하자 물어왔다. 선생은 환단고기를 믿습니까? 그리고 내 대답이 시원치 않자 그 다음부터는 대화 자체가 이어지지 못하였다. 3. 2021년 3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침탈한 우리 역사 되찾기 3일 선언. 앞에서 고구리 발해를 연구하는 학회나 매스컴, 그리고 신문에 댓글을 단 독자들로부터 꽤 비관적인 반응을 들었으나 3월 1일 행사에서 직접 관심 있는 분들과의 대화에서 큰 힘을 얻었다. 때 2021년 3월 1일 오전 11시 1. 11시에서 12시 동북공정 완성과 그 전파 상황을 보고한다. 2. 12시에서 12시 15분 중화인민공화국이 침탈한 우리 역사 되찾기 3일 선언. 3. 12시 15분부터 12시 30분 참가자 질의와 응답. 주최 고구리 고리연구소.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 행사에는 전국에서 117명이 참석하였고 막심 라오스 교류재단, 마라난타 법우회, 미국 LA에서도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함께 모이지 못해 아쉬웠지만 비대면이라는 장점도 있었다. 특히 참가자 질의와 응답은 15분 시간을 배당했지만 1시간 반 가까이 진행되어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모두가 우리 역사가 동북공정을 거쳐 중화인민공화국 국사로 둔갑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며 분노하였고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다. 가장 급하고 중요한 것은 많은 국민에게 빨리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라는데 의견이 일치하였다. 1. 1996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공산당은 우리 역사 침탈을 국책 사업으로 골라 뽑은 뒤 2002년 중화인민공화국 공산당 만주 삼성위원회 선전부 사회과학원과 함께 공식적으로 동북공정이라는 역사 침탈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2. 이 사실이 밝혀진 2003년부터 대한민국의 온 국민이 거국적으로 역사 침탈을 규탄하였고 2004년 8월 두 나라는 5가지 양해 사항을 구두로 약속하였다. 3.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은 겉으로는 사회과학원을 앞세워 대한민국과 논의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친하 공산당 길림성위원회 선전부와 사회과학원을 중심으로 역사 침탈을 꾸준히 강행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은 2002년 2월부터 2007년 1월까지 5년간 계획했던 동북공정을 2년 연장하여 2008년 말까지 강행하고 2009년 동북 변강 역사와 문화 학술 연구 토론회에서 동북공정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음을 선포하였다. 구두 합의를 지키지 않고 동북공정을 강행하여 마친 것이다. 4. 그 결과 고조선, 고구리, 부여, 발해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로 둔갑하였고 신라, 고리, 조선의 역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번속국 역사로 떨어졌다. 5. 그 뒤 10년 남짓 그렇게 침탈한 역사를 바탕으로 한어권에서 가장 큰 포털인 백도백과에 그 결과를 자세하게 못 박았고 마지막 보루인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서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역사 침탈을 모두 마치고 그렇게 훔친 역사를
나라 안팎에 알리고 제대로 자리 잡도록 진행한 결과이다. 6. 고구리 고리연구소는 2017년 4월 미국에 간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은 사실상 친화의 일부다라고 망언한 보도를 접하고 그 진위와 배경을 밝히기 위해 지난 3년간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한 결과 위와 같은 사실을 밝힐 수 있었다. 7. 이 같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패권주의 역사 침탈은 아시아 평화는 물론 세계 평화에 역행하는 극히 반평화적 침략 행위이다. 8. 우리는 중화인민공화국이 두 나라 사이에 가졌던 구두 양해를 어기고 동북공정을 강행한 사실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아울러 중화인민공화국은 당장 역사 침탈을 철회하고 이미 각종 백과사전과 교과서에 올린 잘못된 역사를 지울 것을 촉구한다. 9. 우리는 최근 두 나라 사이에 일어난 한복공정, 김치공정과 같은 일련의 사건들이 모두 역사 침탈의 결과를 기정사실로 만드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보며 우리가 침묵할수록 침탈 역사는 굳어지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패권주의 역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남녘과 북녘의 정부는 힘을 모아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 침탈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무엇보다 먼저 오항의 역사 침탈 내용을 삭제하고 고치도록 하여 그 결과를 온 결의에 보고해야 한다. 10. 아울러 8,500만 결의는 온 힘을 다해 역사를 침탈한 패권주의를 규탄하고 훔쳐간 고조선, 고구리, 부여, 발해의 역사를 되찾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한다. 일제 35년간 지배가 100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고 아직도 망언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면 3,000년 역사를 빼앗겼을 때 올 민족의 한을 미리 막아내자는 뜻에서 3.1 선언을 발표한다. 4354년 3월 1일 고구리 고리연구소 이사장 서길수. 5. 한국 정치의 동북공정에 대한 현 주소. 1. 전달되지 않은 대통령님께 1. 3월 10일 청와대로 보낸 역사전쟁 결과 보고 3.1 선언에서 국민의 뜻을 확인한 뒤 그러한 국민의 열망을 우선 대통령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3월 10일 대통령에게 소장을 보냈다. 그간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 침탈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간단히 간추리고 이어서 다음 두 가지 요청을 하였다. 첫째, 가장 급한 것은 우리나라 3260년 역사를 훔쳐가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로 둔갑시켰는데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지금까지 진행된 동아시아 최대의 28년 역사 전쟁을 이끈 우리 지도자들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 침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특히 역사 전쟁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둘째, 하루라도 빨리 그들의 패권주의적 역사 침탈을 규탄하고 구체적으로 그들이 훔친 역사를 되찾는 국가적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이 백도백과에 실린 잘못된 역사적 내용을 철회하도록 해야 하고 잘못된 교과서 내용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1. 지난달 북한 남성 1명이 고성 민간인 통제 구역을 통해 월남한 사건과 관련해 22사단장이 보직 해임되고 여단장과 전후임 대대장, 동해 합동작전 지원소장 등 4명은 징계위원회에 넘겨졌으며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18명에 대해서도 인사조처되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역사를 왜곡한 마큼 렌지어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에 대한 논란에는 온 국민은 물론 국제적으로 떠들썩하게 규탄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중화인민공화국이 동북공정을 통해 고조선, 고구리, 부여, 발해의 3260년 역사를 훔쳐가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로 둔갑시켰고 신라, 고리, 조선의 1272년 역사를 중화인민공화국의 번속국으로 추락시켰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렌지어 교수의 논문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면 중화인민공화국은 우리 역사를 아예 통째로 훔쳐다 자기 역사로 만들어버리고 이제는 그것을 국내외에 알리는 전파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 끝내는 2017년 4월 시진핑 주석이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게 코리아는 사실상 중국의 일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1994년 고구려 연구회를 창립하고 2003년 동북공정을 국민에게 알렸으며 2007년 동북공정과 한국학계의 대응 논리를 제시했던 몇몇 학자들이 다시 힘을 모아 고구리 고리연구소를 만들어 동북공정의 진행 과정을 연구 검토하였습니다. 4. 그 결과 중화인민공화국은 2002년 2월부터 2007년 1월까지 5년간 계획했던 동북공정을 2년 연장하여 2008년 말까지 강행하고 2009년 동북 변강 역사와 문화학술연구 토론회에서 동북공정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음을 선포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그 뒤 10년간 그렇게 훔친 역사를 기정사실로 만들고 또 그것을 나라 안팎에 알리기 위해 자국의 최대 포털 바이두 백과 내용을 완전히 바꾸고 마지막 보루인 교과서 내용도 바꾸기 시작하였습니다. 5. 그러나 우리는 모두 2007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동북공정을 중단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으므로 그에 대한 대처를 전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침묵은 그들의 침탈을 묵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그들의 패권주의적 역사 침탈을 규탄하고 구체적으로 그들이 훔친 역사를 되찾는 국가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6.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이 백도백과에 실린 잘못된 역사적 내용을 철회하도록 해야 하고 잘못된 교과서 내용을 바꾸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첨부한 3.1 선언에서도 남북 지도자에게 모두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예전처럼 이 문건을 교육부나 외교부로 내려보내어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같은 형식적인 답변은 중화인민공화국에게 시간만 벌어주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역사전쟁의 최일선에 있던 동북아 역사재단은 많은 재단을 들여 자료도 수집하고 연구 지원도 하였지만 그런 무기들을 실제 역사 전쟁에서 한 번도 쓰지 않고 패배한 기관의 변명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7. 고구리 고리연구소에서 동북궁정 백서를 집필하는 과정 중 검토한 결과 1993년 한중학술대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학자가 공식으로 고구리는 중국의 지방정권이다라고 선언한 뒤 지금까지 진행된 동아시아 최대의 28년 역사 전쟁을 이끈 최고 사령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 강택민, 후진타오, 시진핑. 2. 대한민국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3.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정일, 김정은. 28년간 진행된 역사전쟁에서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앞으로 학술적인 연구와 평가가 필요하지만 현재 나온 결과를 볼 때 우리 지도자들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 침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역사 전쟁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점도 모두 같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임하고 있는 남북의 지도자는 먼저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훔쳐간 역사를 되찾을 장기적이고 강력한 정책을 세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8. 지금까지 28년간 연구한 결과를 보면 이제는 우리나라가 규탄한다고 해도 이미 기정사실 단계에 들어간 중화인민공화국은 꿈쩍하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남북이 힘을 합쳐야 하고 중화인민공화국과 육지로 국경을 접한 14개국, 바다로 국경을 접한 6개국이 연합하여 대처하지 않으면 통일 다민족 국가론에 바탕을 둔 패권주의 역사 침탈은 막아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부터 나라의 임금은 난세에는 길 가는 어린아이의 이야기라도 들으라고 했고 백면서생도 나라를 위해서 국가적 안위를 논의하고 참신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아직 미미한 연구단체의 분석과 문제 제기이지만 대통령께서는 가벼이 보지 마시고 슬기로운 정책을 세워 5,000년 역사를 온전히 지키는데 힘써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021년 3월 10일 고구리 고리연구소 이사장 서길수